이번 정시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 받거나 혹은 조금 아쉽게 받았거나 조금 애매한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오연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어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이 전년도보다는 다소 평이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만큼 전년도 시험이 어려웠었던 거죠. 그렇죠. 1등급이 네. 한 5% 약간 넘었으니까요. 1등급 인원이 어려웠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좀 어려웠고 올해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1등급을 몇 퍼센트 받았는지 실제 진짜 여러분들이 쉽게 느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작년이 워낙 좀 어렵다고 하니 올해는 다소 평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이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 혹은 좀 애매한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어를 정시 지원에서 좀 유리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학의 영어 평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가산점을 하거나 수능 반영 비율에 포함시키거나. 그렇죠. 둘 중에 약간 영어의 반영 비율이 큰 평가 방법을 꼽자고 한다면 굳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반영 비율로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요 정도까지는 좀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등급별 이제 점수 차이를 보고 이제 영어의 영향력을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뭐 가감점일 경우에는 등급별 점수 자체가 실질 점수처럼 그러니까 실질 점수이겠지만 사실 반영 비율을 포함시킬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실질 점수가 등급별 점수가 그대로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외형상 점수 네, 명목상 점수에 이렇게 또 불과하기 구분을 하니까.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네. 자세히 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먼저 우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건 그거죠. 아까 얘기한 것대로 평가 방법,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될지, 가감점인지 아니면은 반영 비율로까지 쓰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가감점을 쓰던 반영 비율로 들어가던 영어 1등급과 2등급 등급 간 점수 차이는 또 얼마인지, 그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는 아마 크게 우리 학생들 성적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요. 일단은 뭐 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이 회자되고 있으니까요. 가감점으로 쓰는 대표적인 대학들 있죠. 뭐 서울 뭐 자막지고 나가겠지만 서울대라든가 고려대처럼 그냥 전형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법인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0.5점씩 등급 내려갈 때마다 0.5점씩 감점을 하고, 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2등급을 내려가면 1점 감점. 그다음에 거기서 또 3등급으로 떨어지면 3점 감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감점이냐 뭐 아니면은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반영 비율로까지 이게 반영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정말 내가 어느 대학이 유리하고 어느 대학이 좀 불리할지 그것도 사실은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죠? 등급간 점수. 그렇죠. 네. 등급간 좀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등급간 점수 차이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중대 같은 경우가 전년도랑 영어 등급간 점수가 좀 변경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외대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죠?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좀 이번에 좀 변화를 등급간 줬었죠. 점수들이 네. 좀 변화가 있죠. 뭐 이대 같은 경우는 250, 240에서 올해는 그냥 100점 체제로 해서 이제 바뀌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화를 주는데 1등급은 100점이에요. 2등급은 95점이라고요. 어떤 의미로 이게 크다면 클 수도 있고 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2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5점이 감점이 되는 거잖아요. 5점이라는 거 상당히 크죠. 사실은 총점 전형 총점에서 5점이기 때문에 이건 적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점수 등급 간 단순한 이 점수 등급 간 점수 차이에 의해서도 사실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등급 맞은 학생들은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2등급으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대학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봐도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좀 5점 차이가 난다거나라고 한다면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 5점 감점이라는 게 총점에서 5점 감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이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크기도 하고요. 워낙 뭐 사이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특히 정시 같은 그럼요, 경우는 그럼요. 워낙 촘촘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 5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과목에서 보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불이익을 좀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점수 차이이기 때문에 총점에서 얼마나 감점이 되는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반영 비율로 영어를 평가하는 대학의 경우 그렇죠. 실질 점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의 실질 점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자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요강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좀 전에 봤던 표처럼 단순하게 1등급과 2등급 차이 몇 점이죠? 중대랑 동일해요. 그죠? 네, 5점 차이가 나죠. 5점 차이가 난다고 이제 이렇게 등급 간 점수 1등부터 쭉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 생각을 한다고요. 단순하게 보면은 그럼 중대랑 똑같은 방법인가? 그럼 내가 뭐 전형 총점에서 5점만 까이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5점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닌 거죠. 왜요?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로 치면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회자되고 있죠.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사범대 모학과 같은 경우가 4등급을 영어 4등급 맞고도 서울대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개년치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감점인데 여긴 가감점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0.5점만 감점씩 하면 되죠. 그럼 4등급을 맞아도 2점 감점 되는 거잖아요. 1.5점. 아, 1.5점 그렇죠. 네. 네,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1.5점 감점 되는 거네요. 그럼 중대 2등급 맞는 것보다 사실은 4등급 서울대 4등급 맞아도 적죠. 훨씬 적죠. 점수 차이가 작아지잖아요. 네. 거기다가 고대도 마찬가지죠. 고대도 내가 2등급 맞아도 1점만 감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대는 5점이에요. 그럼 일단 크기는 하네라고 느끼기는 하는데 연대는 반영 비율로 들어가죠. 거기에 반영 비율이 더 까지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네. 다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대 같은 경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영어 16.6% 들어가고요. 자연계는 11.1% 들어가요. 그럼 전형 총점이 연대가 1000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단순한 산수니까 할게요. 1000점인데 그러면은 국어 수학은 33.3%씩 들어가는 거고요. 맞죠? 그다음에 영어랑 탐구가 동일하게 16.7% 정도씩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대 같은 경우는 166.7인가요? 맞죠? 네, 166.7이에요. 1등급을 맞으면 166.7점이 되는 거고.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2등급으로 떨어지면 166.7에서 마이너스 5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그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전형 총점에서 5점 까이는 거니까 그럼 166.7이었으니까 161.7인가? 아니요. 16.7%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계산을 하면은 158점 얼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8점 얼마 8.33점. 네, 그 정도 차이가 아마 날 거예요. 8.33인가 34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5점 얼마인가요? 그죠? 5.56 정도. 네. 맞죠? 자연계는 11.1% 들어가니까 5.56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5점이었는데 인문자연계 공이 5점이었는데 인문계는 8.33점이 차이가 나는 거고 자연계는 2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5.56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영 비율로 만약에 거기다가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등급 간 점수 곱하기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들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 정시 요강을 보면은 이제 명목상 점수들, 그러니까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차감되는 그 등급별 점수를 보다 보니까 그냥 감점 자체가 5점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 점수, 다시 말해서 16.6%가 16.6에서 7%가 반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이 감점되는 점수의 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워낙 표점이 높다 보니까 영어를 못
보더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국어의 성적으로 좀 만회하는 경우들이 다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나가 그렇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2등급을 받았을 때 연세대를 지원을 하게 되면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다른 과목이 월등히 좋아야지만 2등급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어차피 다 환산 점수로 되는 거이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거나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환산 점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 계산도 되니까요. 저희 뭐 서비스 네네. 활용하면은 자동 계산도 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물론 연세대 정도를 쓰는 친구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혹시나 내가 2등급으로 떨어지더라도 전체 환산 점수에서는 뭐 충분히 지원 가능한 점수가 될 수도 있죠. 타 영역을 잘 봤을 경우에는요. 근데 만약에 타 영역도 연대 쓰기에 좀 애매하고 라고 하는데 2등급으로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반영 비율까지 곱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치명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요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급간 점수 몇 점 차이니까 그냥 이 점수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대학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영어를 이게 가감점 제도인지 아니면 반영 비율까지 곱하는 건지 그다음에 등급간 점수는 지금 어떻게 편차를 두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등급간 점수는 어떤 얼만큼의 차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확실히 반영 비율로 수능 반영 비율로 영어를 이제 활용하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꼭 실질 점수 기준으로 영어의 영향력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목상 점수만 보고 내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 점수로 했을 때 유불리가 그러니까 불리함이 작아질 수도 있고 점수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던 대학이 고려할 법한 대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수기로 찾아봐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정시 지원 전에 꼼꼼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어 실질 점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12월 7일에 저희 진학사 정시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도 나오셔서 이번 정시의 특징과 뭐 군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올해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험 응시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입시 결과를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도 저희 설명회 때 전부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라이브로 진학 랩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진학 랩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